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고 있고 심화편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는데 본격적인 역사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복잡한 시대 순서의 역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왕을 기준으로 역사를 배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국을 한 왕과 전성기의 왕, 그리고 망할 때 왕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대국가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고대국가 중에서도 첫 번째 챕터인 삼국의 발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뒤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 텐데요. 10월에 백제 왕이 병력을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군대를 출정시켜서 백제군을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다. 백제가 지금 어딘가를 공격하고 있는데 평양이면 조금 위쪽이죠. 고구려 쪽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백제가 고구려를 먼저 공격을 해서 고구려의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죽은 고구려의 왕은 굉장히 원통했겠죠. 사실 전쟁을 하다가 나라의 왕이 죽는다는 거는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때 고구려는 한번 망할 뻔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원통하게 이제 죽은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고국원왕, 뭐 그 원자는 아니지만 그 원망하면서 죽었다라고 고국원왕이라고 하는데 요 왕은 그러면 백제라고 하는 국가가 보통은 우리가 싸움 잘하는 국가라 그러면 보통 고구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백제가 먼저 선공을 해서 이런 쾌거를 거두었던 시기 백제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4세기의 근초고왕 때거든요. 근초고왕 때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유리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고국 원왕보다 이전 시기입니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는 시점인데 이미 이때는 천도한 뒤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요거는 조금 이거의 이전이죠. 아니고요. 리춘왕이 낙랑군을 축출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것도 이거의 이전 시기입니다. 이전 시기고 소수림 왕이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게 여기 뒤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사실 이때 고국원왕이 이렇게 되면서 이 고구려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되는데 만약에 복수의 눈이 멀어서 바로 전쟁을 일으켰다면 막강한 전투력으로 무장했었던 백제한테 진짜 고구려가 망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굉장히 현명한 임금이 등장을 하면서 체제 정비를 하게 돼요. 그게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이 체제 정비를 하게 되면서 이때 다져놓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엄청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소수림 왕 뒤에 출연하는 왕이 이제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소수림 왕이 다져놓은 그 기반 안에서 최고 전성기를 고구려가 구가를 하게 되는 거죠. 고국원왕 뒤에 나라를 다시 다잡고 성장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준 왕은 소수림 왕입니다. 여기 뒤에 해당하는 거 요게 되겠고요.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등용하고 진대법을 실시했다. 이것도 고국원왕 이전이고요. 유주자사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이것도 요거 앞전 시기의 일입니다. 위나라 관구검이 들어왔었던 시기. 요렇게 봤을 때 나머지 것들 4개가 전부 다 앞선 시기의 일이고 요것만 뒷시기의 일이라는 거를 시대적으로 참고해 줄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조금 2점짜리여도 체감하기에 따라서는 3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을 거라고 봐요. 3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2번.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구려 제17대 왕으로 즉위를 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한 우리 위에서 정답이었던 사람 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율령을 반포했고요. 전진의 사신을 파견해서 교류를 했고 태학을 설립을 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었던 이 고구려에 없어서는 안 됐었던 요 사람 소수림 왕입니다. 자, 소수림 왕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줄게요. 승려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요게 정답이네요. 불교 수용도 사실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소수림 왕 때 전부 다 완성이 되게 되거든요. 낙랑군을 축출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는 미천왕이 했던 거고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거는 소수림 왕 뒤에 출연하는 광개토 대왕이고요. 광개토 대왕.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을지문덕이 그 수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시점은 훨씬 더 나중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죠. 훨씬 뒤에 있어요. 영양왕이라는 왕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구려 후반기죠. 이문진이 유기를 간출인 신집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을 했다. 요것도 임금 시기로 따지면은 영양왕 시대입니다. 그 뒤로 많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수림 왕식이 있었던 걸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3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고구려가 신라를 병사를 5만을 보내서 구원을 했었던 거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요청에 응해서 군대를 보내준 적이 있었죠. 그 외하고 백제가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활용을 했었던 탐구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어떤 주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강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는 백제가 이제 망하는 그 시점에 부흥운동이 벌어지는 그때의 시점의 얘기거든요. 요거는 요 신라랑 고구려 관계하고 연관이 없죠. 백제 얘기니까. 안동 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안동 도호부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이 중국이 고구려 땅에다가 원래 옛날 고구려 땅에다가 고구려를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던 거니까 이것도 이걸로는 알 수가 없네요. 훨씬 뒤의 시기고요.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원인은 이걸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팁이 나와 있을 뿐이에요. 사비천도 원인 알 수 없어요.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게 된 계기를 파악한다.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된 거는 신라가 고립된 상태에서 우방군을 찾기 위해서 원래는 고구려에 갔었는데 고구려가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 건너 당나라로 갔었던 거죠. 이것도 이 사료하고 파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료예요. 자, 5번.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배경을 조사한다. 이걸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신라가 전투를 하면서 이 SOS를 쳐서 고구려한테 병사를 받았을 때 고구려 군대가 내려와서 왜군을 때려 부셔주면서 왜군이랑 같이 참여를 했었던 옆 동네 금관가야하고도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나중에 금관가야의 영토까지 쫓아가서 전쟁을 하게 돼요. 거기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그런데 여기에 전쟁에 참여했었던 금관가야가 사실상 본인들 전쟁도 아니었는데 자기네 집이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 원래 가야라는 국가들이 조그마한 가야들이 모여서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고 금관가야가 여기에 반장 역할을 하는 맹주국가였는데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때 그냥 잠깐 망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반장 자리를 빼앗기고 안쪽에 내륙 지방에 있었던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 자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이 전쟁에 금관가야가 휘말리게 되면서 이 고구려의 군대가 금관가야의 땅까지 내려와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료를 통해서 가야 연맹의 핵심지가 중심지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는 사료겠죠. 5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5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료를 어떤 자료에다가 쓸 수 있는지를 좀 응용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 본기라고 나오고 있네요. 신라의 실직조성을 빼앗았고 부기의 사신을 파견하고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켰다라고 나옵니다. 백제 도성을 함락시켰다. 네, 요 사람 장수왕이네요. 장수왕. 이 사람이 함락시킨 백제의 도성이라고 하는 거 고구려 때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켰던 거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성이라고 하는 거 빼앗은 적이 있었죠. 장수왕이 빼앗았었던 한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수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면 되겠네요. 도읍을 국내성에서 더 남쪽에 있는 평양으로 옮기는 거 장수왕이 한 거 맞죠? 장수왕의 남진정책 얘기네요. 남쪽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진출하기 위해서 더 남쪽에 있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는 거 요거는 앞선 시기에 미천왕이 하는 일이고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하는 것도 요 앞시기에 고국 천왕 때 일이고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장수왕의 아버지였던 광개토 대왕이고요.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는 것은 소수린 왕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1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5번. 요런 거 어렵죠? 시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온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그 온달이 맞습니다. 고구려 장수 온달. 신라가 한강의 이북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한강의 이북 땅이 언제부터 고구려 거였나요? 고구려가 장수왕이 남진으로 내려와서 한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 지역을 거의 70년 정도 한성 일대를 갖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나중에 이 땅을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서 잠깐 되찾죠. 그런데 신라가 배신을 하면서 한강의 이북 땅을 꿀꺽 또 삼켜버립니다. 한강 지역의 땅을 전부 먹으려고 했었죠. 그 시기가 나오는 시점은 6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세기로 따진다면 6세기 정도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를 볼게요. 10월에 백제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와서 이 왕이 죽었다. 이 죽은 왕은 고구려의 왕입니다. 고국 원왕이겠죠. 그러면 이 백제 왕은 근초고 왕일 텐데 백제 근초고 왕이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시점은 4세기입니다. 4세기. 일단 순서상으로 나아가 가보다는 먼저 와야겠네요. 그러면 가로 시작하는 거 지워버리면 되겠죠. 달을 보겠습니다.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해서 도읍인 한성을 함락하였다. 한성은 백제의 수도입니다. 이게 함락이 됐다는 건 이번엔 전세가 역전이 돼서 고구려가 백제를 쳐들어왔다는 건데 장수왕이죠, 이거.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고구려 전성기가 들어오는 시점은 5세기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나, 다, 가가 되겠네요. 나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나다, 가로 써있는 4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시기를 특정할 수 있게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종이 아껴가며 하지 마시고 헷갈리니까 써가면서 앞뒤로 최대한 알 수 있는 정보를 써 놓으시고 골라서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5번에 4번이고 아닌 거는 바로바로 소거해 나가면서 풀면은 또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자, 5번에 4번 찾고요. 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이 문주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박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 도림의 말을 믿어서 이 지경에 이르렀다. 블라블라블라. 고구려의 대로, 제우, 제진걸로, 고이만년 등이 북성을 공격을 해서 7일 만에 빼앗았다.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왕이 성을 나와서 도망하자 고구려 장수 제진걸로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그 얼굴에 3번이나 침을 뱉고는 죄를 나열한 다음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 자, 지금 여기에 문주, 도림, 고구려, 7일 만에 빼앗김, 아차성 아래에서 보내 죽였다.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죽은 왕은 한성시대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계로왕이고요. 계로왕. 이 계로왕의 몰락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아차상에 끌려가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도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바둑을 잘 두는 도림이라는 사람을 장수왕이 첩자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계로왕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실제로 잘 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왕하고 바둑을 두고 설마 누가 왕을 이기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계로왕에게 너무 무료했었던 계로왕의 앞에 엄청난 바둑 초고수였던 이 도림이 나타나서 매일매일 주거니 받거니 밀당을 되게 잘한 거죠. 이제 나중 되면은 계로왕은 도림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본인만 이제 영혼의 친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도림이 하자는 거를 다 들어주는 지경에 이르게 됐고 그때 정도가 됐을 때 도림이 계로왕을 살살 꼬드겨가지고 너의 나라는 이렇게 풍요롭고 태평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다 너의 덕이다. 너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능력자 너가 살고 있는 이 궁궐 너무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살살 돌려가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계로왕이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고 안 일으켜도 되는 쓸데없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궁궐을 증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고대 시기의 그 병사들은
항상 병사 일만 하지 않고요. 이렇게 공사가 크게 벌어지면 그 공사에도 투입이 돼요. 그러면 국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토목공사에 동원이 되면은 당연히 국경은 좀 방비가 흐릿해지겠죠. 그 틈을 타가지고 도림이 지금이에요 라고 장수왕에게 연통을 보냈고, 장수왕이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이 한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얘기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그 후계자가 여기 안쪽에 있지 않고 한성의 바깥쪽에 있어서 나중에 문주왕이라고 하는 사람, 요 사람은 여기에 있지 않고 아랫동네로 내려가서 이 공주에서 웅진에서 또 다른 역사를 풀어나가게 되면서 백제는 멸망은 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한성백제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한성백제가 망하고 계로왕이 죽는 한성 함락의 날이에요. 그 날이라는 사료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요 사건의 영향으로 뭔 일이 일어났느냐, 요거를 한번 찾아주시면 되는데,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는 거는 이 사건의 영향이 아니라 천도를 하고 나서 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전 시기니까 영향이 될 수가 없겠죠.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 나제 동맹을 강화하는 건 이렇게 내려와서 고구려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백제하고 신라는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당연히 동맹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적정해 보이네요. 나머지 것들 보겠습니다. 고국 원왕이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했다. 이거 한참 이전의 일이잖아요. 앞선 시기의 일이고요.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요거는 이 계로왕이 죽기 직전에 계로왕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아니라 요 앞선 시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비등비등하게 일어난 사건들이라서. 신라가 외를 격퇴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군사를 청했다. 신라가 쳐들어온 외를 격퇴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군사를 청했던 거는 장수왕 이전의 광개토 대왕 때 일이니까 이 사건에 영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이 모든 사건을 겪고 나서 동맹의 필요성이 있었던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는 이 장면으로 언급이 되는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성왕이 누군지 모르고 시대를 잘 몰라도 선지를 제거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3점짜리였고요.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6번에 2번으로 정답 찾겠습니다. 7번.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백제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 동진에서 온 마라난터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일단은 남부여로 사비로 옮기는 요 시점, 요게 제일 지금 뒤의 시점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 수용한 건 조금 더 이거보다 앞전 시기고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하고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했다. 요 시기가 백제 최고 전성기이자 가장 초창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가 옵니다. 근초고왕 때 요런 고구려 공격을 시행을 할 만큼 요게 가장 먼저입니다. 요게 가장 먼저고요. 여기를 먼저 차지를 하고 요게 1번이고, 그러면 다보다 여기가 가장 먼저고 당연히 사비로 수도로 옮기는 거가 다보다는 나중에 와야 되니까 요게 먼저 들어가 있는 거는 일단 틀렸어요. 1번, 2번은 다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을 하면서 체제를 또 조금 더 정비를 해 나갑니다. 1번, 2번. 그리고 한성 시기에서 체제 정비를 마쳤는데 한성을 계로왕이 빼앗기고 웅진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웅진에 있다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 사비로 옮긴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실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얘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다나가라고 하는 거를 답으로 꼽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나가로 나와 있는 5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에 5번으로 답을 찾을게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학회는 백제의 웅진기의 역사를 주제로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백제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왕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동성왕을 시해한 백가를 처단하다. 지방의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고 공주 왕릉원에 안장되다. 이 사람 무덤 때문에 공주의 무덤 지역이 왕릉원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이겠죠. 네, 공주의 지금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유적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 사람은 무령왕입니다. 무령왕릉이 이쪽에 있죠. 자, 그러면 무령왕이 했던 걸로 적절한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금마저는 오늘날의 익산입니다. 익산. 익산하면 떠오르는 백제왕이 있어야 됩니다. 무왕이라는 사람 있죠? 선화공주의 스토리와 유명한 러브스토리로 유명한 무왕이 있어요. 미륵사를 창건한 거는 무령왕이 아니라 무왕입니다. 이건 무왕. 윤충을 보내서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하는 거는 마지막 백제 왕이었던 의자왕에 대한 내용이고요.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는 것은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진흥왕과 연합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다.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는 거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성왕이 하는 겁니다. 진흥왕이랑 동맹을 맺고 사신을 보내서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외교 관계를 강화를 했다. 이게 무령왕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무령왕의 무덤이 중국 남조의 양나라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벽돌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서 또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8번에 5번으로 정답을 찾겠습니다. 네, 9번 빈출 마크가 붙어 있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제 제26대 왕 명농,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었다.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중흥을 꾀했다. 여기서 남부여로 국호도 한번 바꿔요. 구천 부근에서 신라의 복병에게 목숨을 잃었다. 관산성 전투로 목숨을 잃은 백제의 왕. 네, 이 사람 성왕이죠. 성왕입니다. 성왕. 자, 성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을 하죠. 바로 1번에 답이 나오네요. 금마저의 미륵사 창건하는 거 무왕이에요.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 근초고왕이고요.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는 거 의자왕이고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 수용하는 거 이제 침류왕이 되겠죠. 침류왕이라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9번에 1번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성왕에 관련된 내용이 좀 빈출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성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자,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령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이 왕은 이 사람도 지금 성왕이네요. 무령왕의 아들 성왕. 국호를 고치고 남부여로 중앙관청을 22부로 정비한 사람, 신라와 연합을 해서 한강을 잠깐 되찾았는데 신라의 배신으로 다시 뺏긴 사람, 결국 그 신라와 전쟁을 벌이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는 비운의 백제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성왕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는 거 무왕이었어요. 무왕.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는 거, 그쵸? 요게 대표적으로 성왕이 했었던 거죠. 수도 천도하는 거.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는 거 의자왕이고요.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는 거 근초고왕.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요청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사람, 한성의 마지막 왕인 계로왕입니다. 이 사람은 계로왕. 10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11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신라의 왕은 이벌참 비지의 딸을 보냈다. 백제하고 신라가 결혼동맹하고 있네요. 이들은 왜 결혼동맹을 하는가? 결혼동맹을 했던 시점은 장수왕이 남진으로 쭉쭉 내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아래쪽의 약체국가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거죠. 고구려를 혼자 상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결혼동맹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날을 보니까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국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신라를 습격하기 위함이니까 신라 왕은 아니겠죠? 요 사람은 신라에 살해된 이 사람, 구천에서 살해된 이 사람 시호가 성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성왕이라고 부르는 백제 성왕에 대한 얘기고요. 그 후반부에 가면 그 백제 성왕이 진흥왕이랑 연합을 해서 한강을 잠깐 다시 찾았어요. 잠깐 다시 찾았는데 신라가 지금 배신을 해서 한강 유역을 다 먹어버렸고 여기에 응징을 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와중에 성왕이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이전 시기예요. 가의 이전입니다.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는 것도 가의 이전입니다. 이거 고대국가 체제 정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신라가 고구려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는 것도 요거의 이전 시기일로 볼 수가 있겠죠? 앞선 시기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광개토대왕 시기의 일이니까. 하지만 이 가는 장수왕이 남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거의 이전이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동옥조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가의 이전 시기의 일이고요. 백제가 신라와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잠깐 수복을 합니다. 이게 성왕이랑 진흥왕이 같이 한 건데 진흥왕이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번입니다. 5번. 사이 사건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왕의 재위 시기에 삼국의 상왕으로 오른 것은 이 사진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 장엄구에서 발견됐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삼국 유사에는 익산의 미륵사가 왕비였던 신라 선화공주의 발원으로 이 왕이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되어 있지만 요 사리 봉용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써 있었어요. 이게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원래 우리가 무왕이라고 하면 그 선화공주와의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고 이걸로 거의 모든 관광지가 개편이 돼 있기 때문에 다들 이게 사실이겠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누구나 다 익산의 미륵사지는 선화공주가 발언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을 얘기해놓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리봉용기가 하나 나온 거예요. 탑에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왕비가 이 궁궐, 이 사찰을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한 왕비가 선화공주가 아니라 백제의 오랜 귀족이었던 사택적덕의 딸 사택왕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젓이 다른 왕비가 있었던 거예요. 백제 사람으로. 그래서 미륵사의 창건 배경에 선화공주가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의자왕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고요. 사실은 선화공주는 정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셋째 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정실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조차도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럼 왜 사택 왕비의 흔적은 이렇게 지워졌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왕에 해당하는 거, 삼국의 상황 어땠는지를 찾는 겁니다. 고구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무왕이 어느 시기에 존재했었던 임금인지를 모르면 시대를 특정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 무왕은 이제 7세기 초반에 등극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갔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때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를 골라줘야겠죠. 그 당시에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격파하는 수나라와의 전쟁에 골몰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우선은 1번이 시기적으로는 일치한데요. 아닌 거를 지워볼게요. 백제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는 거 4세기의 근초고왕 가장 전성기 시기인데 요거 지금 7세기 초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개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결사항전을 했다. 이거는 백제가 망할 때 얘기인데 요거는 또 여기에 뒤입니다. 무왕의 뒤시기잖아요. 의제왕 때 망하니까. 요거 아니죠.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는 거 한참 앞선 시기 일이고요.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한다. 이거 나당 전쟁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고구려 망하고 백제 망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한참 뒤의 일이죠. 무왕보다. 그래서 무왕 시기에 있었던 일로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몇 년도인 거를 몰라도 좀 우리가 어슴풀의 시기를 특정했을 때 지워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게 헷갈리신다면 요 시기들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번에 1번이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13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 신하들이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임금의 호칭을 신라 국왕이라고 하자고 건의하니까 왕께서 이를 따르셨다고 하네. 나도 들었네. 작년에는 순장을 금지한다는 명을 내리셨지. 네, 순장을 금지하고요. 나라의 이름을 신라로 확정을 하고 임금의 호칭을 왕이라고 한 사람, 신라의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이전에는 마립간이니 차차웅이니 뭐 이런 호칭을 썼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대 국가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순장과 같이 오래된
어떤 면에서 악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라의 국호를 확정하기 이전에는 설하벌, 선하벌, 계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신라가 불렸다라고 해요. 자, 지증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는 거는 이거 버풍왕이 하는 겁니다. 버풍왕. 백제 비유왕과 동맹을 체결하는 사람은 눌지마립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눌지마립간.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요게 지증왕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고요. 이사부, 우산국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지증왕이 될 수가 없죠. 매소성과 기벌포가 나오면 삼국 통일전쟁의 가장 막바지에 나당전쟁을 할 때 얘기예요. 한참 뒤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귀족들을 숙청하였다. 이거는 통일된 이후에 그 신문왕이 하는 일이죠. 신문왕의 업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증왕 때 일로는 3번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3번. 14번 볼게요.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국보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로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한 이 사람 때 건립이 되었다. 이 비석에는 신라 육부의 성격과 간등체제, 지방 통치 조직과 촌락의 구조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신라에서 병부 설치, 율령 반포 이런 거 했었던 사람 버풍왕인데요. 버풍왕. 자, 그러면 버풍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한 건 우리가 방금 봤었던 지증왕이 하는 거예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면서 귀족 세력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죠.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 이게 버풍왕이 했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3번입니다.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는 사람은 원성왕이죠. 통일신라 원성왕. 거칠부에게 명해서 국사를 편찬하게 하는 거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보통 사서라고 하는 건 그 나라가 제일 잘 나갈 때 집필하기 마련인데 이 진흥왕 때 본격적인 전성기를 좀 구가하게 되죠. 한강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14번은 3번으로 버풍왕의 업적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5번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담당 관청의 명에서 월성의 동쪽에 새 궁궐을 짓게 했는데 이곳에서 황룡이 나타나서 왕이 이거 신기하구나 이렇게 여기고 계획을 바꾸어서 이걸 절로 바꾸었다. 황룡사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다. 거칠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러 문사들을 모아서 국사를 편찬하였다. 네, 이 사람은 진흥왕입니다. 경주에 황룡사는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황룡사 지가 남아있습니다. 80m가 넘었다는 거대한 구축 목탑이 있었다는 황룡사 요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창건설화를 가지고 있고요. 자, 진흥왕의 업적으로 맞는 거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키는 거 지증왕이 하는 거고요. 예성강 이북에 폐강진을 설치하는 거 이것도 막 암기하진 않아도 되지만 임금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선덕왕이라는 임금 때 하는 겁니다. 선덕여왕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선덕왕 때 하는 거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는 거 신문왕이 하는 거고요.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는 거 진흥왕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죠. 4번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는 건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그래서 진흥왕의 업적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마지막 16번 빈출 키워드 달려있네요.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 비석은 원래 도선국사비 무학대사별로 알려져 있었지. 맞아. 그런데 조선 후기에 김정희가 금석과안록에서 이 왕이 건립한 순수비임을 증명했어. 지금 이거 이미지 컷만 봐도 알 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지금 서울의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죠. 1층에 신라실 끄트머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아마 이거 국보 3호라고 우리가 암기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지만요. 네, 요거는 북한산에 있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비석입니다. 순수라는 거는 왕이 자신의 영토를 한번 쫙 돌아보는 거를 가리키게 되는데 조선시대 후반까지도 이 비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게 진짜 북한산 꼭대기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 비봉에 꽂혀 있어가지고 뭔지를 몰랐는데 조선시대에도 글자가 많이 지워진 상태였을 거라고 봅니다. 요게 궁금했었던 우리가 뭐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라고 하는 서예가가 있죠. 요 김정희가 친구랑 같이 이 북한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지금보단 글자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탁본을 떠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무학대사변이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조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진흥대왕이라는 글자를 찾았고, 아, 이게 한강을 빼앗고서 그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으로 진출을 했을 때 그때 세운 그 비석이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이 알아내게 된 거죠. 이게 말이 고증했다고 하는 거지, 조선시대 사람인 김정희한테 신라의 진흥왕은 거의 뭐 전설 속의 인물이에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정말 앞선 지류 자료만 뒤적뒤적 거려가면서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이거를 확신하기까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비석을 보면 앞에 글자가 너무 많이 지워져 있어요. 판독이 안 되는 글자가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육안으로 읽어가지고 글자의 뜻을 파악하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김정희가 자기가 알아낸 내용을 여기 옆면에, 지금 우리 정면 보고 있잖아요. 이 비석의 왼쪽 옆구리 면에다가 본인이 알아낸 내용들 이렇게 다시 새겨놓은 부분이 있고요. 연구서를 남겨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라는 인물도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고 진흥왕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올 수 있고, 진흥왕의 업적은 너무 중요한 업적이라서 비석이랑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진흥왕의 업적 이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는 신문왕이 하는 거죠. 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 상품가를 실시하는 거, 이거 원성왕이 하는 거고요.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는 거 법흥왕이 하는 겁니다. 법흥왕.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지방관을 감시하려고 외사정이라는 걸 왜 파견을 하냐면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영토가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을 때 왕을 떠올려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시겠죠? 이거 문무왕이 했었던 거고요. 대하창 거칠부에게 명해서 국사를 편찬을 했다. 요게 진흥왕 때 대표적인 업적입니다. 그러면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이 파트의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면 특정 시기의 그 시기의 사건을 두 개를 섞어 놓고서 그 사이나 혹은 그 이후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삼국의 흥망성쇠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막 어렵다라기보다 내용 정보가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배열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이런 순서 물어보는 문제 만났을 때 아, 어려워 하고 패스를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라리 나열하고 써가면서 전후 관계를 좀 파악을 해보세요. 반드시 풀 수 있는 힌트가 지문이든 보기든 어딘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마련이고, 이걸 하나씩 지워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차근하게 문제 풀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요 시기는 전후 관계 물어보는 거, 그리고 특정 시기에 임금의 업적이랑 연결되는 거 묶어서 찾기,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니까 대표 임금들은 여러분들이 안 외워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따로 조금 정리를 해놓거나 요약본을 참고를 해서 선지하고 같이 맞춰보는 작업을 한 번 더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번까지 문제 풀었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